자, 트럼프는 한국 갔다가 이제 어제 중국 가서 내일까지 중국에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가서 에이펙 회의를 하고 그 2박 3일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아세안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2박 3일입니다. 한국만 1박 2일 25시간입니다. 일본에도 2박 3일, 중국도 2박 3일, 베트남도 2박 3일, 필리핀도 2박 3일. 자, 그런데요.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트럼프의 이 북한을 자극하는 공세적인 말로 지금 북한이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건조 한반도 평화는 죽었다. 이런 글을 쓸 뿐만 아니라 장사꾼 트럼프가 핵 해법을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무기나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전쟁 위기를 부추기면서 무기나 파는 트럼프를 쫓는다면 사태는 더 나빠지고 안보 비용은 늘어날 거다. 대화의 실마리를 끌어내 핵 문제 협상 틀을 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벨에 벨 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습니다. 국제적인 외교 안보 지정학적인 인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인 겁니다. TV에 나와서 요즘 유튜브에서 국제 전문가라고 이렇게 뭐 평론하는 사람들, TV에 나온 패널들이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걸 보면요. 기가 찰 정도입니다. 트럼프 방안을 민족 자존심과 문재인 대통령 찬양으로 포장을 하는 사람들. 독도 새우가 왔니? 위안부 할머니가 왔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독도 새우와 위안부 할머니에 주목하고요. 트럼프에 대한 의전에 중요하고 평택기지에 예고 없이 나타난 데 주목하고 이럽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무기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도움을 본 나라들이 이제는 서로 미국도 어려운데 돕고 살아야지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한국에는 무기 사라 안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오기 전에 기분을 짠뜩 나쁘게 하고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정권이 먼저 무기 말을 꺼냈지요. 트럼프가 무기 사라 한 거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물 밑에서 조율이 되었으니까 무기 산다 이야기를 미리 전달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안 꺼냈다는데 일본에서는 뭐 무기 산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국보다 몇 배쯤 되는 무기를 더 사겠다고 해도 트럼프는 할 말을 한 거예요. 일본 국민들 들으라고요. 한국에서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한국은 이미 친북, 종북들이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또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망하기 직전에 월남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굳이 지저분한 이야기 하지 않겠다.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그건 너네 생각이고 이번에 우리가 무기 사겠다는 거 제가 3부에서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의 반복이고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 한 번 사는데 몇 번 우려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겁니다. 자, 한번 왔다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아니죠. 트럼프는 한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실천 없이는 협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미국에 되어들다가 지도상에서 사라진 나라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 중에요. 한국에 대해서 생명 바쳐서 지킨 이 땅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36,000명의 미군과 미군이 죽고 15만 명이 부상한 이 땅을 우리도 이 땅에 지분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너네가 성장하는데 우리 피가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북한 측이나 중국 편에 그 부분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 의지 시험했다가 사라진 정권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북한 너네 주면 우리가 조지려면 마음 먹고 작정을 하면 금방 날려버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겁이 나서 항공모함이 3대가 와 있고 북한의 몇십 배 되는 전력이 지금 주변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제 DMZ를 가는 부분에서 이 차로 바깥하고 이렇게 못 간 이유는요. 북한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DMZ에 가는 부분에 오래전부터 경호와 이런 부분에 대한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걸 바꿨을 때 발생하는 어떤 다른 변수들을 이 미국은 상당히 감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트럼프가 한국 정부와 트러블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려고 예초에는 트러블이 감수가 예상이 됐죠. 한국은 반대하니까요. 했던 이유는 분명하게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북한이 그 말 한다고 트럼프가 DMZ 가서 뭔 말 한다고 북한이 뭐 더 겁을 먹을 놈도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간 놈들이. 한국 국민과 정권 들으라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가서 시진핑이 극진한 환대를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트럼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할 거고 미국은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시정을 요구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이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제대로 된 압박과 제재를 하라. 너네들 유엔 결의를 따른다 어쩐다 하지만은 지금 구멍이 수두룩해서 북한 주변에 여러 가지 밀무역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성행하고 있고 너네들 겉으로 압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장난치고 있는 줄 다 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이나 석유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요. 전달할 겁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도 분명히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이기에 중국 국민들 앞에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는 적당히 마무리하더라도 항상 회담에서 싫고 무슨 서로 트러블이 벌어진 게 터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속으로는 불신하고 원수 사이라도요. 적당히 마무리하고는 중국이 트럼프가 떠난 이후에 미국하고 한번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한국을 꼬드겨 갖고 자기 편으로 트럼프가 오기 전에 만들어 놨다는 거고 트럼프는 한국이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하고 쓰리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부분에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여러 번을 고쳤다는 이번 국회 연설문은 트럼프가 국회 연설 직전까지 고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설문의 초안은 미국 국방부에서 6.25 관한 이야기, 한국의 성장 과정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의 지금 잔혹상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열거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북한 보고 트럼프가 이 총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참지 않겠다,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다 이 미국 국방부의 참모들이 해줬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뒤에 빠져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한국 사람도 모르는 아주 자세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9살 소년이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아이의 조부가 반역자로 고발됐기 때문에 그랬다. 군인들이 외국인을 납치해 첩보원에 의학교사로 일하게 한다. 부터 시작을 해서 5살 미만의 영유아 중 30%가 발육부진에 시달린다. 최근 70일을 연속으로 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루치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이렇게 국방부의 정보망을 통해서
수집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열거해서 어제 명연설을 한 부분은요,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지금 중국과 한국의 이탈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한국은 이번에 아세안에 가서 시진핑과 문 대통령이 일단 만나는데 이거는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중국에게 서리노를 약속해 준 부분에 대한 확인 모임일 거고, 11월 말에 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진행시키면서 지금 물밑에서 북한과의 대화 제안이 있을 거고, 그 첫 번째로 평창 올림픽에 북한 팀을 참석시키고 중국이 거기에 역할을 하고,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제 11월 초에 일정이 끝나면 다시 한 번은 도발하고 다시 한 번은 올림픽에 오겠다고 하면서 이 헷갈리는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북한이 지금 가진 가장 큰 딜레마는 트럼프의 진정한 뜻이 뭐냐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계속 중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생각하고 한편으로 미국과 이 제재를 하는 척 하다가 한편으로 미국에 맞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미국과 일본을 고립시키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속에서 한미 관계는 이번에 정상회담과는 관계없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 경제 문제도 다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의지를 각 나라에게 전달하고 일본과 더불어서 북핵에 대응하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을 합의하고, 한국과 중국에는 이 묵시적 경고를 했던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이후에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출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북경에서 열릴 11월 말이나 열릴 한중 정상회담이 심상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유보되고 있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라는 이 사람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서리노를 밝힌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미래 옵션을 뭐뭐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3국 한미일 간의 견고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 한국이 한미일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 말은 앞으로 전념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에 약속한 부분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는 우리도 생각이 있다 이야기겠죠. 미국이 한국을 방해하는데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한다는 것은 팩트다. 그건 뭔 말이요? 우리는 비중으로도 일본이 우리한테 훨씬 중요하고 한국보다, 그 다음에 신뢰도 일본하고 훨씬 많고 일본이 없이 북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미국 대사가 유력한 빅터 차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미래의 옵션, 즉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 일본에서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흔히 미국이 이야기하는 전략을 인도 태평양이라고 바꾸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자유로운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다라고 하지만은 이 말은 뭔가 하면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동맹 구도에서 이제 미국은 태평양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이제 호주로 연결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동남아부터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국에 버금가는 나라
머지않아서 인구에서 중국을 추월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럼 미국은 인도를 키우고 그리고 일본을 키우고 호주를 엮어서 이 방어 전략을 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한국이 현재 외관상으로는 동맹이지만은 그야말로 위태로운 믿을 수 없는 동맹의 처지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요.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이후에 또 중국은 미국과의 트러블을 시작할 거고 이번엔 싹 막아놓고 또 가고 나면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과 더불어서는 대화를 하는 척 시도를 응하면서 또 한 번은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언제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비용 때문에. 떠나고 나면 또 도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태는 장기화되어 갈 거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점점 거세어질 거고 자, 그러면서 굴러갈 건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점점 불신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것이 트럼프 순방 이후의 문제라고 보고요. 절대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북핵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장기간 간다는 것. 저는 제가 계속 주장해온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나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부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피 흘려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강조한 말 속에서요. 한국의 중국으로의 이탈에 대해서 우리는 호락호락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는 지금 북핵 위기는 장기전, 지구전으로 그리고 점점 거세지는 압박으로 오래 갈 수 있는데요. 이 정권은 자신들이 나서서 운전석에 앉아서 이걸 무슨 평창 올림픽을 기하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해결의 해법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를 맞추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 정권의 한계가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